노랜딩인데 경기 침체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거기다 금리 인상 동결까지 안 돼. 야, 가자. 상승이 나옵니다. 자, 영국 기준금리 4.5%로 인상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금 영국의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관세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물가 잡기에 굉장히 좀 까다롭고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국이 지금 상승률이 거의 10.4%. 물가 잡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영국에서 기준금리를 4.5%로 인상을 했다. 지금 거의 선진 국가들 뭐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영미권 국가들 마찬가지고 해당 국가들이 금리를 이제 인상 동결하겠다. 하겠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흐름이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다. 그러고 있는데 영국은 다시 한번 또 인상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영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미국보다도 더 빨리 올렸습니다. 요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연말에 2021년도 10월 11월 달에 12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영국이 기습적으로 깜짝 금리 인상을 합니다. 미국이 2022년도 3월부터 올렸죠. 그로부터 4개월 전인 연말에 21년도 연말에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하는 것도 미국보다 앞서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 영국에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금융시장을 타고 요게 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자, 그래서 지금 영국이 4.5%로 인상을 했고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 유럽도 아직 물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자, 미국 지역은행 또 뱅크런 공포, 팩웨스트 주가 23% 폭락. 지금 보시면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팩웨스트 은행이 주가가 23% 폭락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우리 아마 저번 주일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어땠냐면은 한 5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왜 하락을 했냐면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그럴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뭐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 대신 예금 이탈은 없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야, 얘네도 매각을 고려해. 제2의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되겠네. 그러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23% 폭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만 전체 예금의 10%, 이게 이틀 동안 팩웨스트 은행에서 10% 가까이 예치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은행들 예치금 빠져나간 이유는 뭐 다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지역은행들이 또 이런 이슈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얘 빠지니까 또 어떤 애들 빠질까? 얘 빠지니까 얘네랑 비슷한 미국의 리저브 은행들, 지역은행들 싹 다 빠지겠죠. 그리고 이번엔 대형은행까지 영향이 갑니다. 대형은행은 왜 영향 갔을까? 자, 예금 9.5% 이탈, 23% 급락. 자, SVB 파산, 예금 전액 보장에 21조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요거를 미국 대형은행들이 부담을 갖게 하겠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죠. 무너졌고 제니 옐런 누님이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나 자신감이 있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 도와줄게. 우리 돈 많아. 영래포 창고에도 돈 많고 시장에 있는 뭐 JP모건이나 이런 상업은행들 돈도 많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예금 한도 풀로 땡겨서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열어봤더니 뭐예요? 실제로 열어봤더니 우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얘네들이 자금을 어떻게 해요? 조달해주면서 얘네들이 책임 부담을 대형은행들한테 떠넘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FDIC라고 연방예금보험공사, 얘네들이 이제 은행이 무너지면 뭐 자금을 수혈해주고 도와주는 기관인데 얘네들한테 한 달마다는 아니고 매 분기다 아니면 뭐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은행들이
FDIC한테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FDIC가 우리 이번에 실리콘밸리 때 21조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잖아.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너네 상위 14개 은행이 연간 7조 7천억 정도 더 내라. JP모건 너 돈 많이 벌었더라? 지역은행들 다 무너졌는데 너네가 다 인수하고 너네 몸돈이 커졌더라? 그럼 당연히 내는 비용도 더 커져야지. 그러면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했다? 시중에 있는 대형 은행들한테 떠넘겼다. 떠넘겼다 지금. 이러면서 그럼 대형 은행들 얘네들 주식들 어떻게 될까? 주가들. JP모건 주식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하락하겠죠.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국에 있는 지역 은행들, 뭐 리저브 은행들이 좀 위험하고 얘네들만 위험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작은 은행이 무너지면 이게 작은 은행이 계속해서 뇌관을 타고 가다가 중소형 은행까지 갔다가 중소형 은행들이 또 무너지고 하다가 대형 은행들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서 시스템 리스크, 은행권, 뭐 뱅크런 이슈, 은행권 뭐 이런 파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끝나지 않았다. 은행권 뱅크런 이슈가. 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미국 증시 딱 보면은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기술주들 얘네들만 올랐어. 얘네들이 누구에 제일 어떤 뭐에 제일 민감하다? 금리에 민감하다. 그러면 금리에 민감하다는 거는 금리 떨어지겠네. 금리 인하하겠네.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만 올랐겠죠. 자, 그러면 금리를 왜 떨어질 거냐? 시장이 생각을 했을까? 우리 수요일날 발표됐던 미국 물가 하락세 4월 CPI 4.9% 상승. 월가 예상치가 5%였는데 4.9%로 하향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CPI. 코인니시아 CPI를 봤는데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지표들이 괜찮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근원 CPI가 아직도 상승을 하기는 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 0.4% 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근원 CPI는 좀 좋지 않은데 이번에 물가가 4.9%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게 반영이 됐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승. 요 두 가지가 4.9% 물가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 어디서 많이 좀 떨어졌을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가격은 그대로, 지금 몇 개월째 그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떨어졌냐면 여행 물가, 항공료 2.6%, 호텔비 마이너스 3.4%. 자, 여행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행 물가. 자,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어. 마스크도 안 써도 돼. 그동안 못 갔던 여행 심리가 막 계속해서 욕구가 막 끌어오르고 막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막 달러 강세고 막 싸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도 너무 높고 로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여야지. 여행이나 이런 항공료나 호텔비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죠. 이 비용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여행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주거비도 둔화되고 있다. 주거비도. 근데 주거비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렌트비나 주택 소유자 등가임대료 OER 요거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렌트비는 아직 안 꺾였고 우리 주택 소유자의 등가임대료 OER 배웠죠? 이거 뭐죠? 등가임대료라고 미국에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만약에 월세 받으려면 얼마나 받을래? 그럼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0. 근데 20억은 당연히 한 달에 250, 300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등가 임대료 OER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 하락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등가 임대료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요게 렌트비 미국 CPI의 거의 30% 이상 7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렌트비에 속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등가 임대료는 올라갔고 렌트비가 올라갔다는 건 당연히 OER도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이 여행 물가나 이런 서비스 관련된 좀 비용들이 빠진 거는 고무적이지만 우리 에너지나 중고차 가격은 또 다음 달 되면 또 슬쩍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좀 관건일 수 있겠죠. 관건이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괜찮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지표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은 금리를 인하라고 봤을까? 자, 투어님, 홍콩 공짜 항공권 50만 장 푼다고 하던데 뭔가 암호화폐 개방과 비슷한 건지. 자, 요거 한번 말해볼게요.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와라 공짜 항공권 50만 장을 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다 배운 거 응용하시면 돼요. 무슨 뜻일까 이게? 홍콩에서 공짜로 항공권 50만 장을 푼대. 강성길님 역시 유동성 좋습니다. 와서 돈 쓰라 좋아요. 야, 우리가 항공권 50만 장 풀대니까 너네 와서 소비 좀 해라. 소비를 하면 뭘로 살까? 미국인들 가서 달러 받겠지. 우리 외환이 지금 바닥이 날 것 같고 힘드니까 빨리 와서 소비해라. 외환 수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국인들이 홍콩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 어떠한 이유로? 중국 본토에 대한 금융 이런 시장이나 못 믿는 것도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증시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홍콩에 있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라. 공급을. 왜? 3년 동안 막아놨던 거를 정부에서 풀어줬다는 건 홍콩이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왜 예상을 했을까? 시장이. 자, CPI가 좋게 나왔어. 그리고 미국 PPI도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뭐라고 생각해요? 5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상 마지막이다. 동결이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다음 앞으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6월 FOMC 때 이거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 물가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금리 인상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췄고 금리의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기술주에 투자해도 되겠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쭉 상승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라면 비트코인도 올라야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규제도 있고 트랜잭션 막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코인 이슈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을 때야 우리가 시장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고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유동성이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면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3월달 지금 미국 은행들, 지역은행들이 다시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데 3월달과 4월달은 또 은행이 흔들리는 이런 본질적인 이유들이 다르죠.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제, 인플레이션 둔감증, 결국 물가 잡으려는 경기 침체 필요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나야 된다. 코인 이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있어야지.
피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냐 아니면 딥한 경기 침체냐 그 차이일 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미국 흔드는 자, 요거 봐야겠죠. 자, 달러&N 미국 CPI 둔화의 하락. 그래서 미국 CPI가 괜찮게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살짝 떨어졌다가 또 다시 한 차례 오르죠. 은행권 또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자, 미국 흔드는 부채 한도 바이든 공화당 회동 연기 진전이 있나? 원래 오늘 12일 날 하원 의장 메카시랑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랑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12일로 예정이었던 걸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연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틀 동안 우리가 협상 카드에다가 뭐 우리는 이걸 원하고 쟤네는 원하고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엊그저께 만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헤어졌죠. 그럴 바에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조금 더 딥하게 대화를 해보자. 다음 주 초에 만나자. 뭐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날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는 거. 자, 보시면 일정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월 16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22시 30분 예측치 0.7% 이전 마이너스 0.6% 소매 판매 지표가 16일 날 발표가 되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들은 5월달에 다 지나갔고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CPI 좋게 나왔고 PPI도 좋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6월달 금리 인상 없겠네 시장이 판단을 했고 금리 인하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주식들은 쭉 빠졌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6월달 금리 인상을 동결하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요거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파란노님 단기 상승 6월달 금리 인상 동결을 하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나요?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스인데 그 상승 폭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뭔 차이점인지. 우리가 5월 달에 만약에 이번 FOMC 때 금리 인상 마지막입니다. 동결입니다. 제로파월 연준이자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상승 폭은 좀 더 컸을 겁니다. 왜? 상승장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죠? 월가에 형성되는 지금 분위기가? CPI도 좋게 나오고 PPI도 좋고 소비도 괜찮고 미국의 고용시장도 견고해. 야, 이거 골디락스다. 골디락스다. 노랜딩인데 경기 침체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거기다 금리 인상 동결까지 안 돼. 야, 가자.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었겠죠. 근데 6월달 다음 달에 동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가 무너지냐면 고용시장이 무너져요. 이제 고용시장이 왜 무너지는지 이따가 나옵니다. 고용시장이 무너지고 6월달에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 일본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있을 수 있고 시장은 뭐라고 바라볼까? 물론 6월달에도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수치들, 지표들이 나오면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6월, 7월, 8월 가면 갈수록 지표들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5월 달에 이런 좋은 지표들과 같이 금리 인상 동결하는 것과 6월 달에 이런 지표들 진짜 경기 침체가 조금 보이네요. 고용시장이 조금 깨졌네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늘었네요. 비농고용 지표가 살짝 줄었네요. 이런 안 좋은 지표들과 같이 금리 인상 동결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빠지겠죠. 왜? 경기 침체 가는구나. 연준이 경기 침체 의식하고 금리 내렸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승은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은행등 뱅크런 이슈가 지역은행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대형은행들한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리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